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오늘 양산의 경제 현장을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도 양산의 사찰을 찾아 본격적인 총선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꽃 나눔 운동을 벌이는 등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학살된 마산 지역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경남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오늘 양산 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경제 현장을 처음 찾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전 지사도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기선 잡기가 시작된 걸까요? 윤주아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오늘 선관위에 양산 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김두관 의원. 후보 등록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양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해난들을 잘 좀 챙겨서 부울경의 상생 특구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상대당 후보로 유력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선 차례로 도지사를 했지만 도정 운영은 확연히 달랐다며 과거 도정 심판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정의 정책 기조가 달라서 물론 미래의 일꾼을 뽑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이긴 하지만 과거 경남 도정에 대한 평가 16개 경남 의석 가운데 절반을 목표로 양산에서 동남풍을 일으키겠다고 전의를 다졌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들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요. 또 원외위원장들도 지역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반을 목표로 하고. 수도권 험지만 험지냐, 경남의 험지 양산 을로 가겠다며 고향 출마 의지를 꺾은 홍준표 전 대표는 양산 통도사를 찾았습니다. 지난번 설에 잘못된 사건도 있었고 부울경 이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불심이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첫 고향 밖 행보입니다. 당이 어려우니 경남 험지로 분류되는 곳에 내가 자청을 했다. 당이 이걸 받아주면 양산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번 총선은 김두관 후보와 대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의 싸움이 될 것이라며 PK 최전선에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두관 의원하고 싸우러 온 게 아니고 문재인 정권과 싸우러 온 거죠. 그거는 문재인 정권의 성지니까. 4.15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낙동강 벨트 사수를 위한 두 전직 도지사의 기선 싸움도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총선 후보를 정하기 위한 1차 경선 지역 52곳을 발표한 가운데 경남은 4곳이 포함됐습니다. 경남의 경선 지역은 마산 하포구 박남현, 박종호, 이현규 후보, 진주 갑의 갈상돈, 김헌규, 정영훈 후보, 거제 문상모, 백순환, 이기우 후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의 서필상, 조현진 후보입니다. 민주당은 16일에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단수 공천 발표도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졸업식과 입학식들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들 농가를 도우려고 지역사회가 꽃 나눔 운동을 하는 등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졸업 시즌을 맞아 꽃 출하에 정신이 없을 화훼 농가가 한산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졸업식과 입학식 등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없고 공급은 넘치다 보니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시기가 졸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데 과연 농업 경영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을지 앞으로 암담합니다. 시름에 잠긴 화훼 농가들을 돕기 위해 지역사회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다발이 하나씩 전해집니다. 은행을 찾는 손님에게도 꽃 선물이 이어집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직원과 손님들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기분 좋고 요즘 뭐 농가가 다 어려운데 이렇게 꽃을 전달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경남농협은 경남 전 영업장에서 손님들에게 꽃을 선물하고 소비를 당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전통적으로 초콜릿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올해에는 화훼농가로 돕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꽃나눔 행사를 창원시는 각종 행사에 꽃을 전하자는 3대 꽃사랑 운동을 시작했고 경상남도와 김해시도 사무실에 꽃을 비치하는 등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김해시의회는 화훼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꽃소비 촉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기관, 각 자치단체에 송부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창원시가 창원사랑 상품권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는 막연한 불안감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창원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늘리는 등 확산에 주력하고 있으며 시청 구내식당을 한 달에 3번 쉬고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창원 웅동지구의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막기 위해서 토지 사용 기간 연장안이 어제 시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창원시가 경남개발공사를 설득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개발공사 측에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학살된 마산 지역의 희생자들 70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 청구 7년 만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 마산 지역 보도연맹원 500여 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마산 창원 진해 국민보도연맹 사건. 이 사건의 희생자인 마산 지역 유족 6명이 지난 2013년 재심을 청구한 지 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마침내 70년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비밀리에 재판을 하고 나서도 수십 년간 국가 비밀로 숨겨왔다는 건 뜻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승만 정권 당시 이들이 이적 행위를 했다며 정부 주도 관변단체인 보도연맹에 가입시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처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북한군과 협력해 이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어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가 구형도 무죄 취지로 했고 오늘 또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됐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걸로 보여서 무죄 판결을 지켜본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기본법 개정안이 총선을 앞뒤로 조속히 통과되기를 요구하며 이를 통해 진실화해위원회 제출범. 경상남도와 창원시도 잇따라 환영 성명을 내고 무죄 판결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유가족에는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재심 청구가 진행 중인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8분쯤 김해시 주천면의 부경양돈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3층 냉장실에서 시작돼 4층과 5층을 모두 태웠으며 내부 작업자 1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300여 명의 소방대원과 소방 헬기 등을 동원해서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민주적 학교 문화를 만들고 민주 시민을 교육하기 위해서 마산 의신여중과 진주 평거초등학교 등 20곳을 민주학교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학교는 새학기부터 학생과 교사가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 자치회를 활성화해서 교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오늘부터 오는 19일까지 임시회를 열어서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과 기업 활동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개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내버스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이 특위 활동 연장안을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세네갈 공군 정비사들이 사천에 있는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항공기 정비 실습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3훈련 비행단은 우리나라에서 기종을 수입한 세네갈의 공군 정비사 27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까지 항공기 정비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제78기 사관생도 입교식이 오늘 해사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입교식에는 신입생도 167명을 비롯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생도들은 앞으로 4년 동안 각종 훈련을 거쳐서 해군 장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번 겨울에 흐린 날씨와 잦은 비 때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수박 재배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함안군의 수박 재배 농가들에 따르면 수박의 수꽃 개화가 불량해서 수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뿌리와 줄기, 잎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우량은 88.5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mm보다 6배 이상 많은 반면에 일조 시간은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남해군 미조면 애선 부근 해상에서 선장과 낚시객 등 4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해경에 예인됐습니다. 해경은 기관 고장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출항 전에 반드시 점검을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청군이 곶감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 11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건조시설과 장비를 늘리고 저온 저장고를 신설합니다. 산청군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기상이변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곶감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의료급여 관리를 강화합니다. 김해시는 지난해 김해시 의료수급자가 1년 전보다 3% 증가했지만 진료지 지출액은 15%나 늘었다면서 요양병원과 의료급여기관 환자들의 의료급여 실태를 조사하고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심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잘피의 일종인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통영시 용남면 선촌마을 앞바다 앞에 194헥타르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통영시는 올해 말까지 거머리말의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